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 척추 내시경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역시 이제 척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중에서도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근데 설명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가끔은 저에게 이제 진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시다. 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보여드리는 적도 있는데 약간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협착증 또 디스크 탈출증 어떻게 수술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상이 좀 나가면은 이게 인제 아마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아마 연령 제한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무서운 장면은 빼고요. 좀 꼭 필요한 장면만 제가 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척추 내시경으로 협착증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척추 내시경으로 디스크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한번 좀 제가 그 사전에 녹화된 수술실에서 녹화된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인제 LA에 갔다 왔어요. LA에 인제 UC 얼바인 메디컬 스쿨에서 어 척추 내시경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심포지움을 했고 이제 제가 수술 시연을 했거든요. 이거는 인제 모형 같은 거에다가 제가 수술 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5명 정도 인제 가 그 척추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인제 교환 교수나 인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서 많은 수술을 배워왔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시경만큼은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해외로 가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인제 외국에서 많은 의사들이 우리나라로 수술을 배우러 오고 있다. 척추 내시경만큼은. 이거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수술도 다른 과 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 외과나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 하는 여 로봇 수술도 우리나라에 많이들 배우러 오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2박 4 일로 짧은 일정으로 강의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현미경 수술도 얘기 아마 들어보셨고 그러니까 척추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인제 1-2번 정도는 수술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도대체 현미경이 좋은 건지 내시경이 좋은 건지 인제 잘 모르겠고 어떤 데는 "현미경 수술하자." 어떤 데는 "내시경 수술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제 보시면은 현미경은 이런 큰 현미경을 씁니다. 저도 다 예전에는 다 현미경으로 수술했죠, 내시경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두 가지 하나가 이제 단방향 이게 양방향 양손으로 한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할 때 양손을 쓰고 그럼 발은 가만히 있냐? 여러분 운전하실 때 발 가만히 안 두시죠. 페달 밟잖아요. 저희도 양쪽 발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술 기구를 컨트롤하는 페달을 밟고 있어요. 양손과 양발을 모두 써야 하는 수술이고요. 이 내시경 수술을 하기 전에 현미경 수술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현미경 수술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내시경 수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하는 사람은 내시경밖에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식적인 절개 수술이나 현미경 수술은 기본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를 배운 이후에 내시경 수술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미경 수술은 이런 우리가 무슨 뭐 뭐죠?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직을 확대해서 볼 때 쓰는 현미경과는 전혀 달라요. 이런 의료용 현미경 수술할 때 쓰는 현미경은 굉장히 크고요. 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네. 이런 거를 쓰고 수술을 한다. 때로는 이 현미경을 입으로 물고도 이렇게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인제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저 혼자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제 양쪽 내시경 들고 있죠. 옆에 간호사분이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전문의 선생님 둘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수술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역시 저와 같은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같이 도와줘서 수술을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슨 검정색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평광 안경입니다. 평광 안경은 언제 쓰느냐? 인제
3D 내시경 수술할 때는 그거 여러분들 그 3D 영화, 4D 영화 보실 때 3D 영화 보실 때 안경 쓰시잖아요, 놀이동산 이런 데서. 또 영화도 3D 영화 뭐 아바타 같은 거 보실 때 안경 쓰고 보시잖아요. 근데 수술할 때도 이런 편광 안경을 쓰고 수술을 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그럼 절개를 어떻게 하느냐 인제 요거를 쏙 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내시경이 들어가는 공간은 1 센치가 채 안 된다. 때로는 1 센치를 좀 넘게 절개해야 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1 센치 미만의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몸에 많이 남는 거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양방향 내시경에서도 최근에 인제 양손으로 하는 정말 양방향 내시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인제 종이 접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테크닉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로봇으로도 이런 거를 접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예쁘게 접히지는 않지만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종이학도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을 좀 보겠는데요. 좀 무서우실 수도 있고 또 혐오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그래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내시경이에요. 내시경으로 디스크 수술을 하는 겁니다. 디스크를 멀쩡한 디스크를 수술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터져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그 수술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인제 이게 신경이고 이게 이제 디스크인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도대체 신경이랑 완전히 유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신경인지 디스크인지 굉장히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인제 주변에 또 유착까지 생긴 조직을 제거를 해 주면은 요 밑쪽으로 보이는 게 인제 아마도 디스크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게 지금 2 배속이에요. 1 배속이 아닙니다. 2 배속이 2 배고 굉장히 천천히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인제 들쳤더니 터져 나온 디스크가 있죠.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질겨요. 그쵸? 이게 잘 흡수되겠습니까? 이거 입안에 넣었다고 생각해도 이게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거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잘 녹아 없어지겠습니까? 물론 말캉한 디스크는 녹아 없어집니다. 근데 이 정도로 질긴 디스크는 녹아 없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굳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꼭 좀 보여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래되면은 신경이랑 디스크랑 완전히 유착이 돼서 뭐가 뭔지 알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내시경 수술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열심히 인제 주변 조직을 인제 박리하고 유착을 풀었더니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랬더니 인제 비로소 신경이 확실히 보이고 여기에 디스크가 보이거든요. 완전히 유착이 돼 있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게 2 배속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밀어 주면은 이런 디스크가 나와요. 굉장히 질기고 탱탱한 디스크거든요. 이게 녹아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이런 게 신전 운동 요새 환자분들 다 신전 운동만 하면 다 좋아진다. 이런 신전 운동으로 이게 다 좋아지겠습니까? 신전 운동하면 더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두 번째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제대로 제거가 안 됐어요. 왜냐? 이 환자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기형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한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인데 도저히 안 돼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한의사 선생님들도 뭐 다 한약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왔었고 여기가 인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인데 이분은 인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하나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저 아래쪽으로 뭔가 수술로 막 건드려 놓은 흔적이 있는데 이제 안쪽으로 이게 뻘건 게 하나 보이거든요. 이거를 인제 내시경으로 오인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막 수술을 좀 해 놨는데 깔끔하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주변에 유착 조직들이 막 있거든요. 이 뻘건 게 과연 뭐냐 디스크일까? 초심자들이 수술하면은 이걸 디스크로 오인하고 잘라 버리면 큰일 나죠. 이거는 뭐냐? 신경이 쌍둥이처럼 2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 디스크를 찾으려다가 굉장히 아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신경을 젖히고 나니까 인제 터져 나온 디스크가 보이거든요. 이거 잘 녹겠습니까 이게? 예. 뭐 "다 녹아 없어진다." 그러죠. 수술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굉장히 질긴 디스크가 굉장히 커요. 계속 딸려 나오죠. 다 제거했더니 인제 신경이 많이 편안해졌죠. 근데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어때요? 벌겋죠. 신경이 오래 눌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처럼 신경이 하나 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주신경이고 뻘건 거를 디스크 덩어리로 인제 생각하고 이거를 인제 뜯게 되면 사고 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인데 뭘 뭐 수술을 좀 해 놨는데 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고 차라리 수술을 제대로 안 한 게 더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과감하게 이게 인제 신경이라 이걸 디스크로 오인하고 저 신경을 잘랐으면 아찔한 상황이 온 거죠. 그쵸? 굉장히 불룩해지고 부어 있단 말이에요. 쌍둥이 신경인데 우리는 이제 포칼 너브 루트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뭐 콘조인드 너브 루트 여러 가지가 인제 있는데 하나, 둘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여기서는 두 갈래로 나왔던 환자분이에요. 한 가닥으로 나오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이걸 젖혔더니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질기죠? 예. 이게 잘 녹겠습니까? 잘 녹는 디스크도 있고 잘 녹지도 않는 디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고 이거는 계속 방치가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석회화 경성 디스크가 되겠죠. 세 번째도 인제 굉장히 통증이 심했던 환자분이시고요. 디스크가 무지무지하게 튀어나왔던 환자분입니다. 디스크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인제 녹아라, 녹아라 인제 기다리면은 어 물론 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6 개월 이상 걸리죠. 네. 쪼끔 한 반 정도 녹는 게 인제 3 개월 정도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데 3 개월 기다려서 안 녹으면 안 녹는다고 봐야 돼요 사실. 지금 4 조각 정도 빼냈죠. 또 5 조각째 또 나왔습니다. 네. 신경을 젖히고 이건 왼손으로 신경을 젖히면서 디스크를 제거하죠. 유착도 심해요. 주변으로 혈관들도 자랍니다. 그래서 신경을 젖히고 소잡기라는 인제 이거 고주파로 짖으면서 또 신경을 젖히고 이것도 2 배속이에요. 실제 수술은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그래도 한 40 분이면 끝나죠. 디스크 또 제거합니다 남은 거. 지금 7 조각째 제거했죠. 네. 그 초기 디스크는 잘 녹아요. 이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거든요. 또 남았어요. 8 조각째 뺐고요. 9 조각째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 디스크고 말캉말캉한 디스크는 뭐 신전 운동이든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녹습니다. 잘 녹아 없어져요. 그리고 안 녹아 없어져 염증만 좋아지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도로 튀어나온 디스크는 정말 녹기가 어려워요. 이런 환자분들은 인제 버티게 되면 신경에 손상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리거나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고 심하면 마비 증상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수술한다 그러면 뭐 초기 디스크까지 다 수술한다 하여튼 이런 인제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심한 디스크 이거는 기다려 봐도 잘 녹지 않는 디스크들을 수술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수술한다 이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막 잡아 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신경을 조심스럽게 보호해 가면서 수술하는데 보셔도 굉장히 탱글탱글하죠? 디스크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질기고 탱글탱글해요. 이런 디스크들이 있어야 원래 몸속에 정상 위치에 있어야지 쿠션 역할을 잘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디스크도요 굉장히 부드럽고 말캉말캉한 디스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녹아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해도 잘 좋아져요. 인제 그런 디스크가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질긴 디스크가 안쪽에서 튀어나오면 이게 녹지를 않아요. 이게 인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고요. 천천히 수술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 배속으로 제가 지루하실까 봐 편집했다고 했죠. 네. 이거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조각제 뺐나요? 8조각제? 이거를 인제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녹아 없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신전 운동만 하면서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희 수술하시는 분들이 다 수술만을 선호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재활 치료, 주사 치료, 뭐 시술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이게 녹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 수술을 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우리 마미총 증후군 얘기 들어보셨죠? 마미총 증후군은 디스크가 너무 심해지면은 자율신경계 질환까지 자율신경계까지 눌러서 소대변 장애까지 오고 마비를 초래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커요. 예. 이런 분들조차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수술을 무조건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한테 "저희 병원에서 수술 안 하셔도 되니까 어느 병원을 가셔서라도 꼭 수술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뼈를 좀 많이 갈아 줘야 돼요. 왜냐면 저 디스크가 걸려서 안 빠지거든요. 근데 후궁이란 부분을 꼭 필요한 만큼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뼈가 잘 들어옵니다. 자라 들어와서 많이 채워집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인제 황색인대를 제거를 해 주면요. 여기 허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거 다 주사 약물들이에요. 어 다 비수술을 하니까 허옇게 보이는 게 인제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 침착된 것들이 보이고요. 디스크가 얼마나 큰 게 나오냐면 이제 한 조각 뺐죠. 또 훅이라는 기구로 한 2 밀리짜리 훅으로 신경 많이 요번에는 안 건드리면서 수술을 해요. 또 하나 뺍니다. 3 조각째 나오는데 인제 무지 큰 게 나와요. 이게 녹기만을 기다립니다. 신전 운동만 하시면서. 네. 이 환자분도 다른 병원 가셔서 하셔도 좋으니까 제발 가셔서 수술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제 대학병원에서 가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오셔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고 빨간 이 혈관들 보이십니까?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사 치료를 인제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제 주사 치료를 하면 이런 염증 반응들이 가라앉으면서 많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디스크 다 제거했더니 여기 싹 다 빠졌죠. 네. 마미총 증후군 그러니까 마비 증상이 있거나 이 소대변 보시는 게 불편하면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인제 협착증인데요. 협착증은 인제 여기 신경 통로가 굉장히 뭐 손톱만큼 좁아져 있는데 이 V자로 인제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거든요. 근데 인제 많은 분들이 인제 걱정을 하시는 게 "인대를 제거하면 어떡하나요? 허리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손가락이나 이런 데 있는 인대는 굉장히 기능이 많은 인대예요. 어깨 관절에 관여하는 회전근개 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서 인대를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되고요. 허리에 있는 황색 인대는 모양은 인대인데 그다지 역할이 없는 인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는 신경을 주로 감싸주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인대가 병적으로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한 인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병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인대, 병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뼈 부분을 제거를 해서 신경 통로를 넓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인대를 제거하면 인대를 재건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허리에는 인대층이 3 층이 있습니다. 그 3 층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황색 인대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를 재건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많이 째고 수술할 때는 안쪽에 병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멀쩡한 2 층의 인대, 정상 인대 2 개를 다 제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핀이 들어갔어야 됐고 때로는 거기에 인대 재건수를 해 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적인 인대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대 재건수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실게요. 실제로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황색인대고요. 이게 두꺼워진 거를 지금 인제 제 옆으로 이제 제끼고 수술하고 있는데 이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거든요. 보시면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많이 자라 있죠. 보이시나요? 예.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황색 인대를 인제 제거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인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를 제거하니까 여기 보시면 헐겁게 이런 신경들이 막 자라서 신경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풀어 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신경이 지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이런 비정상적으로 자란 인대들이 아니 혈관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인대만 제거하고 멀쩡한 인대는 제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신경 많이 안 건드리면서 수술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이것도 입에속이에요. 얼마나 저희가 정말 차근차근 조심조심 수술하는지 어 모릅니다 정말. 예. 정말 답답할 정도로 인내심을 갖고 수술하거든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에요. 이게 눌렸기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다음에 또 보시면은 협착증일 때는 인대를 제거하는데 멀쩡한 인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병적으로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인대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인대가 이렇게 두껍지가 않죠. 예 싹 이렇게 아주 매끈하고 그쵸? 탄력이 있는 조직인데 지금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 이 인대가 신경이랑 지금 굉장히 이제 들러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 안쪽으로 그래서 한쪽 인대를 다 제거를 했고요. 저 위쪽에 있는 정상 인대는 하나도 건드리질 않았죠. 예. 내시경에서 보이진 않고요.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인대를 조심스럽게 인제 이게 인제 2 배속이거든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아마 속 터질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수술할 때 굉장히 조심조심 수술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을 수술하는 거고 또 때로는 저의 가족 친척을 수술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수술하는지 몰라요. 이게 인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다 확인을 하고요. 이게 왼쪽으로 내려가는 다리 쪽 여기 보세요. 시뻘건 것들 보이죠? 이게 인제 비정상적인 아마 눌려 있으니까 신경 쪽으로 혈관이 분포하지 못하니까 눌려서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막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넓히는 겁니다. 정말 저희가 봐도 속 시원하게 수술하고요. 환자분들도 이렇게 해 놓으면 "뭔가 시원하다. 뻥 뚫린 느낌이다.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분은 인제 이걸 제거하고 이게 잘 부풀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다 제거했는데 쪼그라진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래 눌리면. 어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너무 빨리 수술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수술할 정도로 심각한데 너무 오래 망설이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협착증이랑 디스크랑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환자분들은 협착증은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디스크만 수술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같이 확인하고요. 지금 뼈 일부를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막 제거하는 게 아니라 두꺼워진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꺼워진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적으로 두꺼워진 인대와 병적으로 두꺼워진 어 뼈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네. 멀쩡한 거는 안 건드립니다. 이게 인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일단은 협착을 풀었죠. 그다음에 이분은 디스크가 같이 동반돼 있었거든요. 이게 인제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원래 협착증 때문에 안 좋았던 분이 갑자기 정말 아파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요 기구가요 2 밀리짜리예요. 좀 확대돼서 커서 보여서 그렇죠. 제가 쓰는 기구들이 1 밀리, 2 밀리, 3 밀리입니다. 또 여기 또 신경 보이죠? 예. 여기 신경 하나 눌렸고 협착증 때문에 눌렸던 신경, 디스크 때문에 눌렸던 신경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그다음에 추가공 협착증 다 들어보셨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비욘디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추가공 협착증은 가운데 중심관이 좁아져 있는 게 아니라 신경 가지가 나가는 통로 쪽으로
이제 좁아져 있는 거잖아요. 추간공 협착증, 이건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인제 그 추간공 이제 인대거든요. 보면은 너무 오래 붙어 있어 가지고 완전 유착이 됐어요. 뭐가 신경이고 뭐가 혈관이고 뭐가 인대인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죠. 근데 충분하게 박리를 하고요. 이런 너덜너덜한 것도 최대한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리로 내려간 이 추간공을 다 넓혀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세요? 예. 추간공도 확실하게 넓혀져요. 근데 인제 이렇게 넓히기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추간공 협착증도 굉장히 깔끔하게 수술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 인대를 충분하게 이렇게, 두꺼워져서 누르는 인대를 제거하는 거고, 유착을 같이 풀어 준다. 이게 지금 2 배속이다. 평소에 수술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고 천천히 수술한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부위 추간공 협착증을 푸는데 굉장히 천천히 차분차분 수술해도 1 시간이 걸리지 않는 수술입니다. 두 번째 또 보여 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인제 어르신분들,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 환자분들은 추간공 협착하고 디스크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베르톨로티 증후군이라고요. 이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처님 귀처럼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인제 제거를 해 주는 거예요. 다 제거를 해 주고요. 그럼 이제 인대랑 뼈 제거했더니 여기 인제 헐겋게 부어 있는 신경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분도 원래 안 좋았다가 이제 이쪽으로 탁탁 긁어 주잖아요. 그럼 이제 디스크가 나와요. 자 보세요. 벌써 디스크가 그냥 밀려 나옵니다. 예. 디스크가 지금 빼고 있죠. 자 보세요. 쭉 나왔죠. 또 나옵니다. 지금 3 조각째 뽑았나요? 4 조각째인가요? 또 나옵니다. 그럼 신경을 살짝 당겨 주고 여기 있는 디스크 또 제거합니다. 이 큰 거 나왔죠? 이게 녹아 없어지겠습니까? 예. 이게 녹아 없어지겠어요? 녹아 없어지는 디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녹아 없어지기에는 너무 질긴 디스크도 있다. 이런 거는 수술을 꼭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여기에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해도 좋아지긴 하지만 아마 한동안 회복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경우로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 30분 정도 보여 드렸는데요.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내시경이니까 그냥 뭐 디스크 작은 것도 막 수술하고, 또 협착증 별로 심하지도 않은데 막 수술하고 그렇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경우만 수술을 하고요. 비수술적 치료를 항상 우선적으로 하고 수술을 한다. 두 번째는 내시경 수술은 이 내시경을 보고 수술한 게 아니라 내시경이 비춰주는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한 수술이에요. 그다음에 이 내시경 수술을 하기 전에 처음에 배우는 수술이 절개, 많이 째고 하는 수술,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미경 수술을 배우고 이 현미경 수술과 고식적인 절개 수술이 굉장히 몸에 익었을 때, 그때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저도 10 년이 훨씬 넘긴 했는데요. 그래서 뭐 현 내시경 수술을 하는 사람은 '내시경 수술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미 기본적인 수술은 다 하는 사람이다. 인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진료실에도 오늘도 "환자분은 내시경 수술이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같다."라고 설명드린 분도 계시고, 인제 "내시경 수술로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드린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허투루 수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1 미리, 2 미리, 3 미리 작은 기구 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게 하는 수술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수술이다. 이거를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술은 꼭 필요한 수술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두려운 분들, 환자분들, 당연히 수술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한번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판단이 너무 안 서고
파 굉장히 아픈데 또 수술하기는 너무 망설여진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제2, 제3의 의료기관 한 3개 정도까지는 가셔서 의견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대학병원 1 군데, 그다음에 척추병원 2 군데, 거기서 한 3 군데에서 적어도 2 군데 이상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수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답이 아닌가. 네, 너무 유튜브에 나온 여러 가지 정보만을 믿지 말고 실제로 진료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90% 이상 내시경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내시경 수술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한번 이제 다른 내용 한번 또 수술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거든요. 목 디스크 쪽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어 질문 많이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제 아무 생각 없이 님께서 "수술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디스크 수술이라고 하면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협착증도 한 부위를 수술하는 데는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걸리고요. 또 협착증 같은 경우는 한 부위가 아니라 2 부위 정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1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마취는 오늘 제가 보여 드린 환자분의 대부분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 또는 척추, 척추신경 마취만으로 경막외 마취라고 하거든요. 그 마취로 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내시경으로 인제 철심 넣는 수술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유압술 있잖아요. 예, 핀 넣는 수술인 경우는 요즘 한 부위 하는데 2 시간에서 2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런 디스크 수술을 15분 만에 끝냈다? 그건 진짜 성의 없이 한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15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진짜 너무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수술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꼼꼼하게 다 뒤져보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지혈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1 시간, 그러니까 한 40-50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위 수술할 때요. 두 번째, 저 구멍은 뭘로 뚫나요? 피부 쪽에 막가 있는 구멍인데요. 그 의료용 메스가 있습니다. 메스, 뭐 이런 영화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메스. 네. 메스라는 의료용 칼, 아주 작은 칼이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립니다. 그 칼로 살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시경이 들어가는 척추까지 인제 터널 같은 이제 긴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만드는 이제 다일레이터라는 이제 특수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얀 튜브 같이 되어 있는 게 신경 다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인제 신경 다발, 신경근. 이제 중앙에 큰 인제 이 신경이 있으면 신경 가운데로 신경 다발이 나와서 다리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신경근이라고 부르거든요, 너브 루트. 그래서 신경근을 어 누르고 있는 인대나 디스크를 제거해 하는 게 인제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이상진 님께 이제 로봇 수술도 인제 AI로 연구 중이라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수술을 AI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 이게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요. 이게 인제 뭐냐면은 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3년 안에 의대 갈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인제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우리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신경의 주행이나 신경 모양도 다 달라요. 정말 쪼금씩 다르거든요.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한의사 선생님 수술한 경우는 보면은 쌍둥이 신경, 후칼 러브루트라는 이 전혀 예상치 못한 MRI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로봇을, 그러니까 AI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동 주행을 할 때는 어찌 보면은 도로라는 일관성이 있는 환경이에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네.
이 내시경 수술은 나중에 AI 기술을 통해서 로봇이 다 맡겨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로봇이 도와는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어떤 AI 기술이 인제 발달하고 있냐면 내가 수술하는 부위가 어느 부위이고 어떤 해부학적 구조인지, 이게 혈관인지 신경인지를 그 AI가 판단해서 우리한테 모니터로 보여줘요. "아 여기는 신경이에요. 이거는 디스크 같아요."라고 AI가 딥러닝이라는 학습을 통해서 그거는 지금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도대체 이게 신경인지 뭔지 진짜 구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많이 중요한데, 지금 AI는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수술할 때 옆에 보조해 주는 것까지는 왔다. 네. 근데 로봇과 AI로 모든 수술 과정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학계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시경 수술은 회복 기간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쵸. 그냥 근데 많이 숙달된 선생님입니다. 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랑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제 회복 기간은 사실 오전에 수술하면은 오후에 물도 드리고 화장실도 다녀오실 수 있게 일으켜 드리고요. 식사도 나옵니다. 옛날에 전신마취해서 현미경 수술하면은 다음 날까지 금식했잖아요. 그쵸? 전신마취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허리 마취하고 내시경으로 수술하면은 당일 날부터 일어나실 수 있고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해요. 물론 저는 이틀 정도 쉬었다 가시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물론 병원이나 수술 집도의의 숙련도에 따라서 회복 기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시면은 거의 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라 님께서 "디스크의 역할이 뭔가요?" 디스크는요, 일종의 연골이에요. 무릎에 연골이 있어야 무릎 그 움직임도 부드럽게 해 주고, 우리가 걸을 때 쿠션 역할을 해서 충격도 흡수해 주잖아요. 허리도 마찬가지죠. 저 디스크가 있어야지 우리가 허리를 숙였다 폈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디스크가 허리에 걸리는 부하를 흡수해 주는, 충격 흡수를 해 주는, 그러니까 신발로 치면 깔짱 같은 방석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인제 저게 디스크 안에만, 섬유륜 안에만 존재해야지 문제가 없는데,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또는 약해지면서 이게 튀어나오면 디스크 주변에는 신경이 지나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거해야 되는데, 이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거의 다 막,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디스크가 원래 좀 많이 달아 있는데 또 튀어나와서 이거를 제거하면은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디스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때는 인제 수술 유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들꽃내음 님께서 "협착증과 탈출증 모두 디스크로 인한 문제인가요?" 이게 상당히 좀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탈출증은 디스크에 의한 문제가 맞아요. 정상적으로 위치해야 될 디스크가 터져서 비정상적인 위치로 탈출되어 나오고,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인제 디스크 탈출증에 의한 통증을 유발하는 거고요. 협착증은 인대랑 뼈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게 협착증인데, 그럼 디스크가 전혀 상관이 없느냐.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너무 많이 변성을 해서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면은 위아래로 추간공이 좁아지는 협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뼈랑 인대가 두꺼워지는 질환이고,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쪼끔은 다르다. 근데 좀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물티슈 님께서 어 저렇게 수술로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면 네네. 그러니까 디스크 재발 얘기시죠. 네, 재발은 1% 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안쪽에 좀 더 조각 나서 숨어 있는 디스크도 좀 더 제거를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어 안쪽에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제 살려 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괜찮아요. 디스크가 좀, 근데 이미 기능을 잃은 디스크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둬 봐야 아무런 기능도 못 하고
신경만 눌러서 통증만 유발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디스크 안쪽으로 정상적으로 쫀쫀하고 탱탱한 디스크는 살려 놓고 나옵니다. 디스크는 재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도하고 있는 게, 그러면 디스크를 제거하고 저 안쪽에 줄기세포를 넣어 보면 디스크가 다시 재생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줄기세포로 재생이 그나마 입증된 거는 이 무릎 연골. 연골은 이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 재생이 좀 되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디스크는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디스크가 인제 재발될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1%,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생길 수 있다. 남겨 놓은 또 디스크가 살금살금 나빠지면서 튀어나올 확률이 1% 에선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척수신경은 그 목이랑 등에서는 하얀 덩어리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제 옛날에 신경종양 수술도 했으니까요. 골수는 좀 뻘겋고 인제 이런데, 척수신경은 하얘요. 이게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 인제 곱창집 같은 데 가면은 뭐죠? 뭐 이렇게 천엽도 주고 척수신경 주는 데도 있거든요. 저는 안 먹지만 그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척수신경은 약간 베이지색으로 하얗게 생겼습니다. 이게 인제 척수예요. 골수는 인제 피를 생성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 두 개, 골수, 척수 이래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시경 수술로 수액 조각을 제거하고 섬유륜이 난 상처는 그대로일 텐데 구멍으로 남은 수액을 또 재발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쵸.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하냐면, 이 아까 고주파라는 걸로요, 좀 지지게 되면은 섬유륜이 탱글탱글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섬유륜 주변을 지져서 구멍 난 데를 좀 이렇게 오그라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꿰매는 방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아직 그것도 인제 연구 결과가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섬유륜 구멍 나는 거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최소화해서 안쪽으로 이제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섬유륜에 난 그 상처를 고주파를 통해서 최대한 오그라뜨려서 조그맣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제 그게 인제 아마 경험의 차이가 되겠죠, 그 수술자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유압술 수술은 가능합니다. 전에도 제가 아마 비욘디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다른 인제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모든 걸 다 수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제 유압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좋으냐? 유압술은 사실 저도 옛날에는 무조건 전신 마취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하게 되면 척추 마취만으로 수술이 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고령 환자가 많으신데, 어르신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전신 마취도 굉장히 가족분도 부담을 느끼시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가장 부담을 느끼겠죠. 그다음에 수술하는 저희도 무섭거든요. 근데 이 내시경, 꼭 단방향 또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하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또 수혈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더 마음 편하게 부담감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리스는요, 굉장히 인제 유명한 내과 의사의 이름입니다. 예.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해리슨 교과서로 내과학을 배웁니다. 예. 그래서 해리스는 내과학 교과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교과서에 인제 누구 이름이냐 그 저희 그 의과대학 때 뭐 노박은 뭐 산부인과 책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오늘도 많은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수술하는 영상들을 보여 드렸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수술한다. 그리고 보시기에 정말 심한 분들 수술한다 이거를 꼭 보여 드리고 싶어서 그다음에 수술을 망설이시는 여러 환자분께 실제 수술 영상을 좀 보여 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보여 드렸고요. 다음에는 목 디스크, 목 협착증을 어떻게 수술하는지 한번 영상 무섭지 않게 편집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들은요. 저희들이 의사들을 교육할 때 쓰는 그런 영상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인제 처음부터 까지 다 있겠죠. 예. 의사들을 교육할 또는 레지던트 선생님들을 교육할 때 쓰는 영상을 쪼끔 더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편집해서 보여 드렸고요. 수술을 너무 망설이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 제가 드린 말씀드린 내용이 좋았으면은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우리 비욘디도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